안녕하세요. 우아한 인생 연구소입니다. 오늘 사연글은 40대 중반에 부부간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배우자에게서 남보다 못한 서늘함을 느낄 때의 상실감에 대한 사연글입니다.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보, 저기 있잖아. 자? 안 자면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어? 말해. 듣고 있어.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좀 그래. 얘들도 이제 자기 방에서 안 나오고 집안일은 끝이 없는데 문득 내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야. 공허하다고 해야 하나? 당신 또 그 소리야? 요즘 애들 시험 기간이라 예민한 거 알잖아. 나도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죽을 맛인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그래? 아니, 당신이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요즘 좀 헛헛해서 그래. 갱년기인가 싶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은데 당신은 늘 벽을 치는 것 같아서 서러워. 벽은 누가 쳐?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줘? 왜 봐 그래? 나도 밖에서 치여서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어. 근데 당신은 매번 이런 식이야. 내가 당신 감정 쓰레기통은 아니잖아. 감정 쓰레기통이라니. 내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지. 이 한마디가 그게 그렇게 어려워? 됐어. 말해봤자 싸움만 나지. 당신만 힘든 거 아니니까 좀 적당히 해. 나 내일 일찍 나가야 해. 이제 그만하자. 오늘은 많은 중년 부부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수 씨와 민호 씨의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어쩌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부부도 저래 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부의 대화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두 사람 모두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수 씨는 정말로 외롭고 공허했을 거예요. 민호 씨 역시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긋나는 걸까요? 왜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문제의 본질 이해하기. 먼저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살펴볼게요. 감정적 거리감의 누적. 지수 씨와 민호 씨는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기능적 배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민호 씨는 돈 벌어오는 사람, 지수 씨는 집안일 하는 사람. 이렇게 역할로만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수 씨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라고 표현한 건 단순한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죠. 민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수 씨의 말을 또 그 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불만이고 자신은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수 씨가 원하는 건 민호 씨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방어 기제의 작동. 민호 씨의 반응을 자세히 보세요. 벽은 누가 쳐?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줘? 외박을 해? 당신만 힘든 거 아니니까. 이 모든 말들은 방어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민호 씨는 지수 씨의 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공격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민호 씨는 반격합니다. 나도 힘들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으려 하고 심지어 감정 쓰레기통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편이 아니다 적이 되어버립니다. 대화 단절의 악순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수 씨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꺼내면 민호 씨는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결국 싸움으로 번지고 민호 씨는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면 지수 씨는 더 외로워지고 다음번에는 말을 꺼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혹은 더 강하게, 더 감정적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러면 민호 씨는 더 방어적이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지수 씨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새로운 방법. 지수 씨,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정당합니다. 40대 중반 여성으로서 겪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갱년기 증상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 혼란도 동반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필요로 하는 게 줄어들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대화하는 방식으로는 민호 씨에게 당신의 진심이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할게요. 타이밍을 선택하세요. 민호 씨가 퇴근하자마자 또는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주말 오전이나 저녁 식사 후 여유 있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 겁니다. 여보, 토요일 오전에 우리 30분만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 가질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이렇게 하면 민호 씨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갑자기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나 전달법을 사용하세요. 당신은 늘 벽을 친다는 표현은 민호 씨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내가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할 때 대화가 중단되면 나는 혼자 문제를 안고 가야 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외로워. 차이가 느껴지나요? 전자는 당신이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느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민호 씨의 행동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거죠. 구체적인 요청을 하세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다고 하셨죠? 이건 좋은 시작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보,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해결책이나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고 말해주고 5분만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나한텐 큰 위로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면 민호 씨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종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공감과 경청일 때가 많거든요. 감사를 먼저 표현해보세요. 민호 씨가 방어적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여보, 당신이 매일 회사 다니면서 우리 가족 위해 고생하는 거 나도 알아.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오늘 내 마음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시작하면 민호 씨의 경계가 조금 낮아집니다. 자신이 공격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고 느껴지죠. 자신을 돌보세요. 민호 씨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수 씨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져보세요.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행복이 전적으로 민호 씨의 반응에 달려 있다면 그건 두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갱년기 증상이 의심되면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신체적 증상들이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민호 씨에게 아내의 신호를 읽는 법. 민호 씨, 당신도 힘든 거 압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프로젝트 압박,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이 모든 게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겠죠.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은데 아내가 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뿐이죠.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아내는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지수 씨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건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좀 봐달라는 신호예요. 당신이 돈을 잘 벌어오는지 외박을 하는지는 그녀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당신의 시간이나 돈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벽은 누가 쳐? 라고 반문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방어하는 순간 아내와 당신은 같은 편이 아니라 반대편이 되어버립니다. 경청은 동의가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주면 그녀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경청은 동의가 아닙니다. 지수 씨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게 당신의 입장이 틀렸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두 사람 모두 힘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이 동시에 정당할 수 있어요. 지수 씨가 외롭다고 말할 때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그랬구나. 많이 외로웠겠다. 내가 몰랐네. 이게 끝입니다. 변명할 필요 없어요. 당신도 힘들다는 걸 지금 당장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아내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5분, 10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나도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서 예민했던 것 같아. 미안해. 우리 좀 더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5분의 집중이 5시간의 싸움을 막습니다. 지수 씨가 말을 걸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보세요. 단 5분만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말해, 듣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보는 건 최악입니다. 그건 너는 내 휴대폰보다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쁘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지금은 좀 정신이 없는데 30분 후에 얘기할까? 그때 제대로 들어줄게. 이게 훨씬 낫습니다. 지수 씨도 당신의 상황을 이해할 겁니다.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지수 씨가 당신에게 마음을 터놓는 건 당신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쓰레기라고 표현하면 지수 씨는 자신의 감정 자체가 더럽고 버려야 할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서로에게 감정을 나누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그게 친밀감의 핵심이에요. 지수 씨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녀는 누구에게 말할까요? 그리고 당신도 힘들 때 누구에게 기댈 건가요?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거창한 걸 할 필요 없습니다. 퇴근하면서 지수 씨가 좋아하는 빵 하나 사오기, 주말에 설거지 자청하기, 아침에 잘 잤어? 라고 물어보기, 저녁에 오늘 어땠어? 라고 관심 보이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지수 씨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큰 대화가 필요한 순간에도 서로 마음을 여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네 번째, 두 분 모두에게 관계 회복을 위한 실전 방법.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대화 시간을 정하세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또는 금요일 저녁 9시처럼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정하세요. 이 시간은 신성한 약속입니다. 핸드폰은 꺼두고 TV도 끄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30분으로 시작하세요. 각자 15분씩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끼어들거나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다 들은 후에 네 말을 들으니 이런 기분이 들었어 라고 자신의 감정을 나눕니다. 감사 일기를 교환하세요. 매일 저녁 침대에 눕기 전에 서로에게 오늘 감사했던 것 하나씩을 말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커피 타줘서 고마웠어. 오늘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웠어. 오늘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들어줘서 고마웠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생기면 서로를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부족한 점이 아니라 고마운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데이트를 다시 시작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둘만의 데이트를 하세요. 아이들 얘기, 집안일 얘기는 금지입니다. 연애할 때처럼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식당을 가보거나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걸어보세요. 어색하더라도요. 상담을 고려하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부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은 문제가 있는 부부만 받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관계를 위해 받는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두 분이 놓치고 있던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대화 방식을 배울 수 있어요. 신체 접촉을 늘리세요. 스킨십이 줄어든 부부들이 많습니다. 성관계 말고도 일상적인 접촉이 중요해요. 아침에 포옹하기, 소파에서 TV 볼 때 손잡기, 지나가다 어깨 두드려주기. 신체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서 애착과 친밀감을 높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도 접촉을 통해 전달될 수 있어요. 타임아웃 규칙을 만드세요. 대화가 격해지고 싸움으로 번질 것 같으면 누구든 타임아웃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10분간 각자의 공간에서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단 타임아웃 후에는 반드시 다시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잠시 쉬는 거예요. 10분 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5번째, 더 깊은 차원의 이해. 중년 부부의 심리. 40대 중반은 부부관계에서 위기이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이해하면 서로에게 더 인내심을 가질 수 있어요. 중년기의 정체성 혼란. 지수 씨는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다른 뚜렷한 정체성이 있는 것도 아니죠.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민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의 위치, 나이 들어가는 몸, 이루지 못한 꿈들, 이런 것들이 중년 남성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어쩌면 민호 씨가 방어적인 이유는 자신도 불안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친밀감의 재정의.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 중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이제는 안정감과 동반자 의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이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열정이 식었다고 느끼고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인데 그걸 식었다고 오해하는 거죠. 이제 두 분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방식의 친밀감입니다. 더 솔직한 대화, 더 깊은 이해, 더 편안한 동행. 이런 것들이 중년 부부에게 필요한 겁니다. 갱년기와 남성 갱년기. 지수 씨가 겪는 갱년기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변화예요. 민호 씨도 남성 갱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피로감, 우울감, 성욕 감소 등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 모두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시기인 거죠. 이걸 이해하면 서로에게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6번째, 희망의 메시지. 변화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관계의 역동이 바뀝니다. 지수 씨든 민호 씨든 한 분이 먼저 시작하세요. 민호 씨가 계속 방어적이더라도 지수 씨가 다르게 대화하면 민호 씨의 반응도 결국 달라집니다. 지수 씨가 계속 감정적이더라도 민호 씨가 경청하기 시작하면 지수 씨도 차분해집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걸 내일부터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할 겁니다. 또 싸울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는 겁니다. 한 달 전보다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로 칭찬해 주세요. 우리 요즘 예전보다 대화가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 당신들의 관계는 소중합니다. 20년, 30년을 함께한 관계가 어디 흔한가요? 그 세월 동안 쌓인 신뢰와 추억, 서로에 대한 이해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 모든 게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다면 두 분의 관계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우리 정말 힘들었는데 잘 이겨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글을 다 읽으신 후 오늘 저녁에 바로 실천해 보세요. 지수 씨는 민호 씨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여보, 오늘 고생했어. 수고했다는 말 하고 싶었어.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만 전하세요. 민호 씨는 지수 씨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5분만 온전히 들어주세요. 조언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랬구나 라고 공감만 해주세요. 이 작은 시적이 두 분의 관계를 변화시킬 겁니다.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세요. 두 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수 씨와 민호 씨,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모든 부부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들의 관계가 다시 따뜻해지길, 서로의 마음이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서로를 선택해주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혹시 상담받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사연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우아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